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시장 잘 이겨내셨을까요? 파월 쇼크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 우리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양호한 상태로 나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장 바닥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재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께서 이렇게 빨간 리본을 메고 나와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신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참여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요. 이 주말에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방송이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나갈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여러분들 주식 잘 사고 잘 팝시다라는 의미로 4989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혼쭐 내줄 어떻게 돈으로 혼쭐 내줄 돈줄 종목 5가지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까지도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하셨는지 탑3 질문에 관해서 지금부터 예고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에 나가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FOMC만 열리면 지수가 하락해서 무섭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FOMC를 이렇게까지 두려워만 해야 하나 그런 답답한 마음 있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에서 크게 강세였습니다. 금요일장에도 히림이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었죠. 이제 원팀 코리아 팀이 꾸려졌는데 이 원팀 코리아 팀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혹은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어떨까? 또 신규 매수로 들어갈 만한 네옴시티 관련주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대표님이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난주에 돈줄 종목들, 대표님께서 주신 블라인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종목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과연 이렇게 돈줄 종목들은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와주는지 그 부분에 관한 교육들까지도 오늘 쫙 집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탑3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들로 오늘 이 시간 꾸려갈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FOMC 회의만 열리면요. 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FOMC 회의가 이렇게 우리 투자 시장에 큰 위험으로 다가온지는 꽤 됐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건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FOMC 회의 속에서 우리가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제롬 파월 의장만 나오면은 이제는 좀 무섭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분 금리 인상 종료 시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언제나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기, 그러니까 코로나 시즌에 금리 인하가 되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었죠. 더 이상 안 내려갔지요. 뭐 물론 일본이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가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금리는 멈췄습니다. 항상 하락이 나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승 구간인데
자, 6월 점도표, 9월 점도표 보시면은 4% 중후반이냐, 4% 후반이냐 정도로 목표치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목표치는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려감을 가지시는 건 이해합니다. 충분합니다. 왜? 4% 후반에서 높아지면 5%대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FOMC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좀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씩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는 0.25%씩 올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가장 베이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0.5%만 해도 많이 올리는 거라고 해서 빅스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베이비 스텝, 빅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0.5도 안 되겠다. 더 크게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0.75씩 올리고 있습니다. 0.75%포인트.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정상 같죠? 정상 같죠? 그런데 정상이 아닙니다. 0.75씩 올리는 것.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발언이 나온 것이 시발점이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셔요. 왜냐? 지금 기준금리가 4%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0.75 한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4% 후반이죠. 그럼 지금 9월달 점도표 목표치가 4.75 정도인데 올릴 데가 별로 없죠. 그럼 내년 상반기면은 금리 인상 끝내겠다라는 뜻을 이미 6월에도 9월에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단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한 2번 정도 더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올라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목표치가 올라갔으니까 약간의 우려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우려감은 뭐냐? 이번 주 FOMC 발표 이후에 살짝 쉬어간 것이죠. 그런데 살짝 쉬어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하락이란 표현을 안 썼습니다. 보세요. 미증시 최근에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올라와서 이만큼이나 올라와서 조금 쉰 겁니다, 이거. 조금 쉰 겁니다. 제가 31,000포인트만 돌파하면은 걱정 없다. 단 이런 작은 조정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31,000포인트에서 조금 더 올라줘야 된다 해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문제 없다. 흔들어도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바닥 찍고 반등 나오면서 1차 목표치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1차 목표치를 도달했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경계감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주식 구조대 여러분들을 찾아온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정말 고점에서 찾아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이 구간을 어떻게 버텨내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오고 나서는 계속 지수는 이랬습니다. 미증시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깊게 나오긴 했는데 좀 덜 나왔어야 되는데 좀 깊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해소된 게 없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추가적으로 밀린 건 뭐였다? 영국의 감세한 정책이 나왔다. 갑자기 뜬금없이 긴축을 0.75씩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영국이 지 혼자 부양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본인들이 중국도 아니고 영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파운드화가 흔들리면서 유럽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얘네 이상한 짓 합니다. 라고 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열흘 만에 부자 감세안 먼저 철회하고 그 이후에 핵전쟁 이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감세안 대부분 다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이 구간은 31,000은. 여기는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구간은 올라온 게 아니라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올라오는 건 어디부터다? 여기부터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반등 나오고 쉬는 겁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좋다라고 했죠. 쉰 거예요. 쉰 거. 숨 고르기. 제가 표현해드리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면은 숨 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심호흡하고 뭐 한다? 다리도 마사지 해주고 쉬어줘야 된다. 그게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살짝 봤는데 이렇게 내려온 것만 해도 요만큼은 기간 조정이 되겠죠. 내려왔다 올라오는 기간도 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짧은 휴식을 거쳐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미증시는 체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FOMC 이후에 밀렸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시작됐습니다. 미증시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는 가능성을 만들어드렸고 지난주에는 확정적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연말에서 내년 설날 정도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이 시장 반등 나옵니다. 저는 썸머 랠리나 크리스마스 랠리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올해는 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어도 그 전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크리스마스 랠리가 없을지언정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FOMC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트레이딩에 임하실 시점입니다. 자, 다우증신 여기까지 보시고 자,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진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 반도체 지수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니까요. 저점 찍고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아직 조금 쉬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막대한 자금이 지금은 뭐 400조가 좀 안 되지만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그러면은 하이닉스 쪽에 들어갈 자금이 부족한 겁니다. 삼성전자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 아예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합니다. 근데 오직 하이닉스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돼요. 이게 반등이 좀 나오면 하이닉스도 반등 나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종목이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로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 반등은 나온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라도 하셔서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서 독일입니다. 저는 독일이 제일 걱정되는데 독일만 안 흔들리면 유럽은 괜찮다. 유럽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입니다. EU의 소년 가장이기 때문에 독일이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유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가스관이 계속 막히고 있죠.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까지 얘기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를 보면 그 정도 우려감은 그래도 좀 벗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00포인트 위쪽에서 올라와서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저항을 돌파할 때 이렇게 빼꼼 고개만 내밀면은 이런 조정이 나면 쓱 밀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조정을 받아도 13,000을 유지해주고 흔들기만 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아주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국 FTSE 주범이었죠? 여기가 범인입니다. 자, 범인이 나왔는데 범인조차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범조차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7,300포인트 회복은 못했는데 코앞이죠. 주범이었던 영국이 문제를 해결했죠. 어떻게? 총리가 사임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내각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이 교체된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신다라고 하면 영국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영국 때문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쟁 말씀드렸는데 푸틴이 강경하게 나오다가 이번 주에는 좀 발을 빼고 있습니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보면은 이제 식량 관련주들이 잠시 상승을 했었는데 푸틴 쪽, 이 러시아 쪽에서 곡물 수출하는 부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우크라이나랑 이제 곡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합의 안 한다라고 떨어졌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월요일 오후 2시 오늘장 내일장에서 집중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외교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이면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러시아가 원하는 게 있다.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곡물 수출 제한 안 한다. 합의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핵도 방어적으로만 쓰겠다. 어차피 승자 없는 전쟁이다라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핵
핵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여러분들이 한시름 내려놓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핵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으세요. FOMC에 대한 질문만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핵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이번 주에도 많은 질문이 있으셔야 되는데 질문이 없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게 사라지니까 작은 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 작은 FOMC라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앞에 내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상반기에 끝나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잃어버려도 얘네는 워낙 뭐 기초화학이나 뭐 기초 산업 부분이 탄탄해서 기본은 합니다. 예, 그냥 자산이 많은 그냥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정도는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중국이 관건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최근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죠. 중화권 국가들 다 저점 찍었습니다. 우리가 반등 나오고 미국장 이렇게 용솟음 칠 때 중화권 국가는 다 저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많이 쓰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은 확실해 보여요. 정치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3기 출범하고 그럼 연말 정도까지 이어지거나 한 연말 즈음 가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가 금요일 날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바로 급등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뭐 한다? 중국 소비 관련주나 여행주나 이런 부분이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중국 소비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 구간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포인트들을 다 찝어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이렇게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좀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수 제일 중요한 걸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자, 요거 2,300만 회복되면은 여러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300 회복되고 대신 요 양보 완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했죠. 완벽했습니다. 양보 완화 세워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밀리지도 않았어요. 개파락 나온다. 미증시가 하락 마감하면 우리나라는 시초가부터 밀려있죠. 개파락 나온다. 양봉으로 또 세워주네요. 우리나라 너무 장합니다. 그동안 이 약세 구간만 겪은 그 여러분들 심리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 그 구간을 이렇게 멋지게 이겨냈어요. 장합니다. 지금 구간은 수급이 좋은 구간도 아니고 이제 살아나야 되는 구간인데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걱정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2,300을 살짝 이탈해도 회복될 것이고 여기 구간 지켜주면 아주 좋다. 우리나라도 후발주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직 700포인트 회복은 못했는데 보시면 700 쪽으로 붙어가고 있죠. 700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자,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 제가 평일에도 항상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오전장 정리해드리고 마감장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FOMC가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바로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저희 노란톡에서 매일매일 시황 교육 받으시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많은 국가들의 증시가 이제 저점 바닥 구간을 뚫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가 아직은 좀 부족한 국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을 다 아우르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돈줄 종목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교육 자료와 또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내 계좌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가시려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돈줄 종목, 돈줄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들을 이겨냈을까요? 그 부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뒤쪽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 10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앱클론과 그린케미칼 97.67% 그리고 최종 수익률은 121%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게 됐고요. G2파워와 AD테크놀로지도 70% 넘는 상승률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로요. 저점을 잘 잡으셔서 좋은 매도의 타점을 주시기로 유명하죠. 특히나 그린케미칼, 앱클론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힌트를 직접 드렸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더 반갑고 더 뿌듯한데요. 다음 종목들 한번 보시자면요. 다음 종목들이 더욱더 대단합니다. 일단은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한 주간이죠. 36.67% 수익률 함께 해드렸는데 사실 포스코케미칼 역시도 이 배터리 사업 분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요. 폴란드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서 32.57%나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A스토리, SNS텍과 같은 다른 종목군들도요. 정말 거의 모든 종목이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정말 단단하게 좀 지켜드렸었던 그러한 돈줄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스닥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돈줄 종목들을 만나보면 좋을지, 그리고 또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좀 확실한 조금 몸집이 큰 종목군들도 대표님께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관한 정답을 해주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들 금요일장에도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네옴시티 관련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대표님한테 정말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한 답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제가 오늘은 돌발 질문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대표님께 이 질문에 관한 답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 지금도 매수해도 되느냐라는 질문. 일단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제가 뭐 주식에 100%는 없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치고 빠지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돌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긴장이 되는데 어떤 질문인지 지금 한번 여쭤봐도 그럴까요? 될까요? 아니, 일단은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정말 네옴시티 관련주였다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하락을 맞는 그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원팀 코리아가 꾸려지고 나서 이 원팀 코리아에 포함이 안 되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11개 정도의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 네. 혹시 대표님이 오늘 주시는 돈줄 종목이 이 11개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이 11개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하기 좀 불안한 거 아닐까요, 대표님? 그런 질문을 좀 돌발로 한번 드려볼게요. 돌발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날카롭게 한번 해봤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시장에 관심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이 종목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오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네. 시청자분들은 이번에도 또 당했네 이런 느낌 드신 적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1개 기업은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 기업이고 그 뒤에 우리가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맞아요. 네. 큰 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의 벤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거래처들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건설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은 안 되겠죠. 건설사에서 철근도 갖다 써야 될 거고 시멘트도 갖다 써야 될 거고 내장재도 가져다 써야 될 거고 많은 것들이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부수적인 거래처들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까 뭐 시림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 이런 종목들이 뜬금없이 올라왔어요. 히림이나 S&T 에너지는 과거부터 사우디랑 협력이 있었던 기업들이고 국영 GNM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죠. 네옴시티에 이슈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벅벅 기어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인데 갑작스럽게 금요일 날 관련주라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건설사도 아니에요. 유리가공 제품 업체입니다. 왜 이 기업이 올랐느냐? 이 기업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즘 여러분들 한강 주변이나 뷰 보이는 곳 가면은 외벽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죠.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리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거 없이 그냥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에서 우리는 진출하겠다 목표를 잡고 얘기가 나온 기업들이면 그래도 의지는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시멘트 기업 중에서는 성신양해가 가장 먼저 네옴시티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보였죠.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정말 불안하시면은 한 곳이 아니라 뭐 두 가지에 함께 엮여 있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옴시티 말고도 관련돼서 엮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국내로 치면은 270만 호 주택 공급 계약이 있겠죠. 270만 호가 다 공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정부가 들어서면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면은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에는 전쟁이 그래도 적어도 휴전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재건 쪽으로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11개 종목 그리고 해당 분야의 대장주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고려시멘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신양해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희 방송 시간까지는 정말 조정이 1도 안 나왔습니다. 조정이 1, 2 정도만 나와도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모아가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조정이 1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주인 성신양해를 못 가져오고 이동주의 가능성이 높은 고려시멘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미 출발 한번 스타트 끊었고 횡보하면서 잘 안 밀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위에 3,000원만 돌파하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출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보시면은. 네, 출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구간을 건드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런 관련주들, 시멘트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자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전혀 걱정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하면은 지금 한미글로벌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 13,0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상승률이 162.31%다.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을 한번 매수했다고 계속 들고 가는 거 물론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목표치 도달했고 그 구간에서 내가 생각한 구간을 이탈하면 항상 매도는 조금 늦게 발견해도 무조건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는 기다리지만 매도는 기다리지 않는다. 무조건 늦어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구간이 다시 안 올 수 있으니까. 매도한 후에 다시 잡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희 수익률 상승 종목들도 2번, 3번 매매한 종목들이 다수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미글로벌도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옴시티 대장주다.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바닥권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닥권 종목의 맹점은 밑에서 샀으니까 기다려서 시간 투자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 강한 종목들은 조정 구간에서 사면은 혹은 이 저항을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서 사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이 있어요. 대신 가격은 좀 높죠,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장단이 다 있습니다. 저점에서 사는 거는 싸게 샀으니까 리스크가 작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종목들, 맞는 패턴의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미글로벌은 이렇게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밑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을 때 들어가셔도 되지만 다시 공략한 거는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왜? 잘못하면은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보여드리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하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탈해버려서 급락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이거 돌파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크게 여러분들 상승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응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움직임은 162.31%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매수한 구간이 한참 뒤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일 종목인데, 지금 시장의 중심인데 뭐 어떻습니까?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 뭐 했어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올리시면 되죠. 다른 종목으로 수익 올리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이 돈줄 포트폴리오 이 한 달이 넘는 기간이면은 여러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강하게 치고 가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장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한 종목은 제외하시고요. 분명히 이 네옴시티 건설에 들어가는데 이 대규모 서울의 44배 되는 규모의 이 대규모 도시 건설을 하는데 1, 2년 만에 되겠습니까? 10년도 넘게 걸리는 공사예요. 잘하면 20년도 걸리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니까 여러분들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진행될 때 이런 뭐 건자재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시면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돼요. 그냥 소문만 듣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근거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선정된 11개의 기업 이외에도 수주를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벤더 기업들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이 네옴시티 관련주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타고 4989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노란톡방을 잠깐 보니까 어떤 분께서 대표님 교육과 강의와 또 방송 덕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처럼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표님의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얻어보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생방송 주게만 가득하니까요. 서둘러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이 20분 채도 남지 않았습니다. 4989 주식 잘 사고 잘 팔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참여 코드 입력해놨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신규 매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이 오늘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돈줄 종목은 건설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대표님과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건설주라고 종목명을 이렇게 딱 써버리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가 없는데, 대표님 혹시 예전에 이런 광고 기억나세요? 아파트 광고? 어떤 아파트 광고인가요? 나 자이 사는 여자야, 이런 아파트 광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나요? 한때는 자이 아파트 산다는 게 굉장히 여성으로서 성공한 또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했을까요, 대표님?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그럼요. 저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혹시 거주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이 살고 있지 않고요. 자, 이 기업이 그 자이 아파트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힌트 한번 들어보고요. 대표님 어떤 자리에서 주실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추가적인 힌트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 중 하나고요. 아파트 선호 브랜드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고 보통 2위에 있지만 1, 2위를 다투면서 대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로 또 유명하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조만간 자의로 꼭 주거 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해 볼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뭐 11개사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미 중동 쪽에서 뭐 플랜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사 수주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많이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수주를 받아내는데 얼마나 받아오느냐 차이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미글로벌처럼 강력한 종목,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바닥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으세요. 내가 자산 규모가 좀 크다, 그래서 작은 종목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큰 물량을 실을 수가 있는 종목이죠. 대신 첫 번째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한번 실어줘야 돼요. 이 첫 양봉이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양봉이 안 나오고 그냥 조금 올라온다,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양봉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거래량을 붙이지 못한다면은 순차적으로 붙여도 돼요. 양봉 하나, 거래량 조금 추가. 두 번째 양봉, 거래량 조금 더 추가. 세 번째 양봉, 더 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3연속 양봉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올려가면서 나와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번 터지는 양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만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밋밋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전에 질문 주셨듯이 건설주 말고 다른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셔서 다음 종목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것도 혹시 힌트 준비해 주셨나요? 요거는 이제 힌트라기보다는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좀 공부를 또 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이잖아요. 네. 브랜드 평판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사우디에 가면은 이제 전기도 쫙 깔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영어의 종목이에요.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영어가 약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한글 종목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전기전자 업종도 한 가지 추가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네, 방금 힌트를 그냥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왜 들고 왔겠습니까? 건물만 딸랑 있으면 뭐합니까?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겠죠. 전기, 뭐 통신, 그리고 교통,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 나왔죠. 전기, 통신, 교통에 관련된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전력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전력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전력주 하면 제가 볼 땐 두 종목이 있는데요. 한 종목은 한글이니까 영어 종목을 찾으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힌트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반등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55,000원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을 때는 이 아래에서는 거래량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라는 뜻이죠. 55,000원만 회복되면 돼요. 확인하고 가실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55,000원, 뭐 1,000원 차이니까 55,000원 회복하고 나서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 종목 자신 있어 보인다. 이 종목 상승할 때는 거래량 싫고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난 이 종목 이거 조정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상승 N자형으로 넘어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월요일부터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으로 된 이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주를 벌써 2가지나 받아봤습니다.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종목 보따리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신데요. 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지를 화면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줄 종목 리뷰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볼 텐데요. 뒤쪽에 있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매수일도 정말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드렸고요. 언제 상승이 나왔었는지 대표님이 차트적인 자리로 또 집어주셨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13.24%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폐배터리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8.56%의 상승률 나와줬습니다. SMCC 그리고 앞서서 차트적인 분석해 주셨었던 고려시멘트 사실 우리가 건설 관련주랑 당연히 엮일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네옴시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6.69% 그리고 그린케미칼 역시도 18%라는 수익률 함께 했는데요. 자, 수익률만 보기에는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수일을 주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일주일 남짓의 시간으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쌓으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 좀 든든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돈줄 종목들을 대표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돈줄 종목 준비했는데요. 딱 2가지밖에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대표님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돈줄 포트폴리오 어디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지 대표님께 한번 그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돈줄 포트폴리오를 어디서 가져오냐라는 아주 너무나도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도 10월 달 조정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10월 포트폴리오는 단 한 주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10월 포트폴리오는 첫째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서 공개해드렸는데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전 회차가 다 수익이 그래도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말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렸는데 섹터도 매우 다르죠. 자, 보시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 요거는 이제 콘텐츠 관련 업종이고 이제 메타버스에도 해당되고 폐배터리 방금 소개해 주셨고 엔터 관련 쪽이고 건설 관련 쪽이고 그린케미칼은 또 친환경 쪽이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닥 찍은 종목이다. 횡보하고 힘 모으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면 된다.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고맙다,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수익률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작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에 만족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SMCNC입니다. 자, SMCNC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주말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 보니까 엔터주는 크게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움직였죠. 또한 동영상 강의로 다 대응 방법이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노란톡방에도 또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미 상승 출발은 시작했으니까 안 좋은 사건이 있어도 출발은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대비하면서 각종 시상식이나 공연들 많이 있을 겁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비캠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최근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돌파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서 이게 문제가 된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시작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잠시 쉬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상 강의로 다 해드렸고 여러분들께 이 추이를 추정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출발 준비는 마쳤다. 그리고 여기서 숨고르기하고 다시 한번 12만 원 회복되면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 워낙 많이 설명드렸죠. 순식간에 올라왔던 종목이고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희는 좋은 종목 있으면은 정말 사골까지 우려내서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리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대표님이 돈줄 포트폴리오를 직접 공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대표님께서 거의 5가지 이상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관한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면 쇼츠 동영상을 통해서도 대표님이 정확한 매수 라인들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3번째 돈줄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께 일단은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힌트를 바로 주시기보다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원래 콘텐츠주고 특수효과, 영화나 드라마에 특수효과들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역량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 영화에도 이 기업이 특수효과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셔도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수효과가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바닥을 열심히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 모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 바닥권 종목은 뭐가 나와야 된다? 양봉에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자, 금요일 날 보시면은 소폭 갭상승에 양봉이 일부 나왔고 윗꼬리는 달렸지만 거래량은 아예 폭발을 했습니다. 전일과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네옴시티 관련주 2개를 제외하고 3번째 종목이 되겠죠. 3번째 종목은 이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힌트를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갑자기 또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좀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힌트를 드려야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 종목은 제가 보자마자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미드요. 대표님, 미드 보세요. 제가 미드까지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즌이 너무 길더라고요, 미드들은. 예전에 한 사이코패스 이야기가 굉장히 또 핫했었던 미드 제목과 네. 이게 똑같습니다, 종목이. 이 제목명으로 있는 거예요? 네, 완전 똑같습니다. 저도 관심 가져봐야겠네요. 네, 덱으로 시작하죠. 이 네, 종목을 맞습니다. 대표님도 네.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미드 같은 경우에는 연쇄 살인마 이야기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미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힌트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금요일장에서 큰 상승세와 큰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자이언트 스텝 네.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목과 또 위직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담아가실 만한데 이번에는 좋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영화 제목과 같은 맞아요. 이 종목으로 네.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돈줄 종목, 메타버스 종목 한번 들어봤고요.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대표님. 네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그 2번째 종목에 관해서도 힌트를 들어보고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온라인 광고주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랑 틱톡이랑 함께해서 음원 관련해서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자회사가 광고 대행사를 틱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 보이시죠?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 4,000원만 회복되면은 좋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쇼츠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는데요.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대표님께서 종목명과 함께 쇼츠 동영상까지 올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